이렇게 부담되는 음식들 많이 드셨을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많죠. 탄수화물 막 잔뜩 들어가 있고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많이 드시고 나서 어때요?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또 막 '아 그걸 괜히 먹었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뭐 1 킬로에서 2 킬로 불어나는 거는 뭐 예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었던 걸 또 빼보자고요. 디톡스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다이어트가 고민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신영아 박사님과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영아 대표님이 사실 영양학 쪽으로도 그렇고 자연 치유 쪽으로도 많이 학문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그런 이 체질과 이 몸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오늘 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는 다이어트는 평생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그중에도 다이어트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함께 오늘 아주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주시고, 저희가 이번 수업 듣고 또 살 빼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우리 신영아 대표님은 사실 영쓰 제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들어보시면, 아, 이분들한테 조금 다이어트 결심을 하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뭐, 내용에 대한 수업은, 다이어트 수업은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 수업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 두뇌 워밍업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점심 빨리 워밍업이 뭐예요? 워밍업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를 좀 빨리 쳐보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를 다 끄셔가지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9, 8, 7, 6, 5, 4, 4, 3, 2, 1. 다시 한번 9, 8, 7, 6, 5, 4, 4, 3, 2, 1. 자, 요거 왜 하냐면요. 뇌를 우리가 이거 1, 2, 3, 4 쉬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하지만 요걸 하면서 뇌가 워밍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졸음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행을 한 거고요. 자, 제 소개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따로 할 건 없고, 제 수업을 그래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제가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있어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건강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연쇄 창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출판사도 그렇고 공진단 제조도 그렇고 아로마 제품 개발도 그렇고 뭐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쇄 창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옛날에 흑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흑역사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대체의학 공부를 원래는 이제 현대의학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대체의학을 빠져서 대체의학이 너무 매료돼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그쪽으로 갔어요. 원래 전공하고 다른 쪽으로 대체의학 대학원 쪽으로 석박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잘 안 하지만 내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공부는 하잖아요. 사람이 막 미친 듯이 파잖아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 대체의학이란 공부를 딱 접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 내 몸에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로마를 하든지 뭐 경침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거의 석사 3년, 박사 3년 동안 최단기로 뭐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단축이 됐지만 사실 박사까지 따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그때 한 20명이 석사 들어왔다가 결국 박사 과정은 딱 2명밖에 수를 못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포기, 중간 탈락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공부할 땐 너무 좋았는데 제가 아주 미련맞게 공부를 한 거예요. 6년 동안. 이게 왜 엉덩이 붙이고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체중이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73의 몸무게가 뭐 52에서 많이 나가야 54, 뭐 요 정도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부터 52, 요 정도밖에 몸무게를 많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대학원에 6년을 앉아서 공부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체중이 너무 쪄가지고 진짜 이게 독소는 독소대로 쌓이고 몸이 이렇게 그 곰돌이처럼 된 거예요. 몸이 곰돌이.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허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원래는 막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인데 이 50m를 걷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뒤에 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적으로는 디스크라고 그러죠. 디스크. 그래갖고 이게 이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거의 1년 반 정도 넘게 거의 직장도 못 다니고 거의 누워서 지내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환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건강할 때는 병원에서 일단 환자의 심정을 내가 안다고 해도 진짜 10% 정도나 알까? 근데 내가 진짜 환자가 되니까 그 환자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 감정을 내가 진짜 환자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누워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 삶이 끝나면 안 되겠다. 아직 나이도 팔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체의학에서 배웠던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제 몸에 적용을 했어요.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나서 되게 아주 진짜 기적적으로 몸이 살도 일단 빼고 디톡스도 하고 그러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내용을 책을 썼고 또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영스랩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왜, 무조건 이제 병원에서 하라는 시술 받고 주는 약 먹고 이거 외에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자연의학 쪽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한다든지 칭의를 배운다든지 뭐 경락을 배운다든지 한약을 배운다든지 뭐 카이로프라틱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내 몸에 내가 스스로 셀프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근데 이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응급 상황들.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막 응급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써야 되거나 이런 증상에는 현대의학을 응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미련받게 자연의학을 고집하시면 안 되죠.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 수술을 받던지 뭐 항생제를 써야 된다면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현대의학은 좀 한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점이 못하냐면 예방적인 의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 여러분들 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약을 먹어서 증상을 조절하는 거지 치료약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약. 여러분들이 왜 혈압 약을 먹었을 때는 혈압이 떨어지지만 약을 안 먹으면 또 혈압이 오르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연의학 쪽은 예방의학, 그러니까 우리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 치유력. 여러분들이 일단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뭐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불리기도 하지만 이게 누구는 뭐 감기가 걸려도 그냥 감기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골골골 앓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학 쪽은 예방의학에 좀 적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난치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쪽 자연의학 쪽에서는 이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폐 건강, 우리가 근본적인 오리진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폐에서 오는 오리진이니까 폐 건강을 건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연 치료를 높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환자일 때는 우리가 통합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때는 현대의학도 써야 되고 또 어떤 때 예방적으로는 자연의학도 쓰고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게
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또 셀프 케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좀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교육을 광범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막 세세하게 들어가서 오늘 90분 동안은 다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네, 다녀오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사이트가 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목차인데요. 조금 이런 목차에 플러스 알파 조금 달라지는 부분, 제가 좀 더 추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기업, 정치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네. 네, 채팅창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물론 뚱뚱한 연예인도 있죠. 개그맨 같은 분들은 일부러 개그맨들은 살을 빼면 안 되죠. 그분들은 자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센터, 그 다음에 기업가들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매력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서 제가 매력 자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매력 자본하고 수입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정비례예요, 정비례.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이게 수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분이 개그맨이죠. 이분 개그맨인데 예전에 실제로 건미자님이라고 103kg까지 쪘다가 52kg까지 뺐던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고현정님, 나이도 참 50대인데 굉장히 동안이고요. 자, 이분도 잠깐 좀 후덕해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깐 후덕해서, 한 60kg 정도는 키가 크니까 이분도 172인가 그렇잖아요. 자, 우리 수업 중인데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고현정 님도 보면 잠깐 후덕해졌을 때가 있었고, 지금 또 되게 날씬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확실히 모습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박서준님. 제가 또 좋아하는 박서준. 우리 딸도 너무 좋아하는데, 자, 이미 잘생긴 박서준도 다이어트 하기 전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유. 국민 요정 아이유. 자, 아이유도 이럴 때가 있었나 봐요. 저도 지금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유가.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요정 같죠, 요정. 자, 요정.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목숨 걸고 할까요? 여러분들 답이 나왔죠. 이분들은 본인의 몸이 매력이고 상품이에요. 본인의 몸이 상품이고, 그리고 이게 수입하고 직결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연예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1인 기업가든 대표님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임원을 하시던 아니면 대표를 하시던 대부분 보시면 굉장히 몸이 슬림하신 분들이 많아요. 비만인 하신 분들 전 거의 못 봤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의 수입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어록. 자, 옥주현도 보면 사진 찾아보시면 옛날에 굉장히 후덕했어요. 초창기 때. 지금은 완전히 워너비 몸매를 갖고 있잖아요. 옥주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라면서 뭔가 야식에 유혹이 있을 때 굉장히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몸매 갖고 패션이다. 저는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옷을 협찬받을 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옷을 다 5 사이즈나 44 사이즈만 해준대요. 왜냐면 그 옷을 협찬해주는 입장에서도 옷이 66으로 넘어가는 순간 옷이 안 예뻐요. 똑같은 옷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옷을 협찬해줄 때 딱 5 이하만 협찬해주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몸매가 곧 패션이다. 저는 이 말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음식 남기는 거 굉장히 제약시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음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몸이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은 최고의 자기 관리이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몸무게가 뭐 고무줄처럼 뭐 5kg, 많게는 10kg는 늘었다 뺐다, 뭐 아니면 영화 어떤 캐릭터를 위해서 몸을 10kg 찌었다가 뭐 뺐다가, 네, 뭐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그래서 체중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먹을 때 10,000원인데 뺄 때 100만 원. 사실 여러분들 100만 원 더 많이 들죠. 여러분들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먹을 땐 일부일지만 뺄 때는 여러분들이 1시간을 걸어봤자 칼로리가 한 200칼로리? 많아야 150에서 200칼로리밖에 소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뚝딱 1분이지만 빼는 건 정말 1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한혜진 그 모델분 있잖아요. 다 먹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본인의 몸에 만족하시나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혜진 분도 보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현역 모델로서 굉장히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보면 몸매도 굉장히 워너비 몸매잖아요. 자, 그리고 또 김사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이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서 진짜 이렇게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혹시 여러분들 명절 지나고 체중계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확인해 보신 분? 채팅창에 0이라고 적었어요, 0. 확인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아, 네, 강나윤님 확인해 보셨고요. 물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체중계가 있어요. 네, 체중계 있어서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 직면하셔야 돼요. 자, 네, 오늘 이제 매력자본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바디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체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중을 집중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체지방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허리둘레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몸무게는 똑같지만 여러분들 배만 나왔다든지 아니면 허리만 둘레가 두꺼워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건 다이어트 실패하신 경우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 없을까요? 우리가 음식만 보면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 사실 이번 명절 때도 우리가 조금 자제한다고 했어도 음식이 워낙 기름진 음식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몸무게가 1, 2kg로 왔다 갔다 대부분 하셨을 것 같아요. 체중계 안 올라가 봐도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가셔서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매력자부라는 얘기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두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또 뭐, 신체 비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다이어트 주제인 만큼,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 비만하신 사람들 딱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저 사람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식욕 조절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언뜻 스치고 지나가요. 언뜻.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뭐 꼭 지금 옳다 그르다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드는 생각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를 해보면 그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미국도 이제 햄버거 같은 음식 같은 거, 제 친구가 원래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날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고 10년 만에 걔가 이제 한국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제가 걔를 봤는데 얘가 미국을 가서 10kg가 단기간에 10kg가 확 늘은 거예요. 몸이 이렇게 확 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몸무게가 옛날에 그런 몸매 아니었잖아.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조절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먹는 거, 식생활 자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이렇게 찌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 잠깐 이제 한 박사과정 때 잠깐 미국을 친구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들어갔다 왔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 때 니네 학교에서 뭐 나왔니? 뭐 맛있는 거 나왔니? 그러니까 한국하고 급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가지고 뭐 나왔니? 물어봤더니 햄버거요. 이러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아니, 니네 점심 때 햄버거를 준단 말이야? 그랬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점심 때 햄버거 자주 나와요. 이러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과체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특히 미국은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사람들도 뭐 야채나 식이 조절, 식단 조절,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옛날부터 논문에 나왔던,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햄버거나 뭐 이런 식단, 우리가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으로 이 햄버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흔한 그 식사가 그게 제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싼 게 햄버거예요. 햄버거하고 감튀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걸 급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먹다 보니까 비만 인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만 인구들이 어 수명이 짧죠.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비만 인구가 고소득층들은 비만이 없는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고도비만, 아주 비만한 사람들, 이 정도면 거의 고도비만이고요. 비만한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매력자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매력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사회학자가 4대 자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대 자본이 뭐냐면 경제자본. 자, 우리 경제자본 알죠? 돈. 그 다음에 문화자본, 사회자본, 매력자본이란 4대 자본이 있대요. 근데 이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우리가 인간을 볼 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경제는 돈이고 문화자본.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사회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중산층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문화자본하고 사회자본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무리 중국이 경제가 발전해도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다. 미국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력자본이라는 게 이제 6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외모. 자, 여러분들 우리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보면 외모 특출나잖아요. 예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몸 두 번째. 자, 대부분 날씬하고 심지어 날씬하다 못해 아주 보기 좋은 근육들. 그 굉장히 탄력 있는 몸매, 근육 있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런 건강한 몸. 자, 그다음에 화려한 사교술. 자, 여러분들 저도 말을 잘 못하지만 말을 잘하고 화려한 사교술. 그다음에 패션 스타일. 자, 여러분들 이 패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왜 얼굴이 이쁘지 않아도 옷을 굉장히 아주 잘 입는 사람들, 모델처럼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자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력 자본. 그다음에 사회적 태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에티켓이라든지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6가지가 바로 매력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예 이제 하위 요인으로는 뭐 성적인 자료 매력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표현력, 이제 우리가 뭐 화술 같은 거, 그다음 활력, 여러분들 에너지 레벨.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레벨이 낮고 어떤 사람들 에너지 레벨이 높은데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력이 확 끌리지 막 기운 없어 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매력이 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성이 막 이렇게 가냘프고 막 이렇게 막
하늘하늘하고 이런 여성들한테 끌렸지만 요즘 그런가요? 요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20대들하고 혹시 대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이런 여자가 좋니? 아니면 이렇게 좀 탄탄한 뿔복지를 갖고 있는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는 여자가 좋니?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도 너 멸치 같은 남자가 좋니? 아니면 이렇게 건강한 남자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20대 뭐 혹시 친구나 자녀나 조카나 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좋은지. 대부분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그 하늘하늘한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은 굉장히 건강하고 근육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력이나 에너지, 그다음에 뭐 근육량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매력 자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머슬매니아 대회 같은 것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매슬머니아 대회 아시죠? 그 근육 뭐 이런 거 대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성 대회도 많아요. 그래서 여성 그 뭐 머슬매니아 대회에서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연예인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심으뜸인가?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심으뜸인가 그래갖고 그 사람도 굉장히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강한 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탄력이 있다든지 활력이 넘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 몸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력 자본이라는 게 왜 또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왜 연예인이나 서비스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뭐 기업가들이 수입하고 인기도 하고 정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가 TV에서 CF로 많이 보잖아요. 보통 요즘에 CF도 이제 억 단위, 뭐 몇천 단위가 아니라 뭐 한 번 CF 찍으면 5억, 뭐 어떤 거 영화 한 번 찍으면 10억,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꿈이 옛날에는 뭐 사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 꿈이 뭐예요? 연예인, 뭐 유튜버, 뭐 이런 게 꿈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꿈이. 그것처럼 이 인기하고 수입하고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매력 자본이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기업의 대표가 됐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던 임원을 하시던 뭐 대부분 그런 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 뚱뚱하신 분들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이제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다니는 데가 옛날부터 다닌 데가 있었는데 거길 가면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분들 있잖아요. 뭐 임원이라든지 대표 어디 회사 대표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도 보면 남자분들도 와서 관리를 받으세요. 피부 관리. 피부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얼굴부터 전체가 본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대표님들은 특히나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로고가 되고 간판인 거예요. 내 회사를 대표하는 간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도 관리하셔야 되고, 얼굴도 관리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옷도 좀 우리가 뭐 연예인처럼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비싼 옷을 아니어도 우리가 패셔너블하게 잘 입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입으시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사진 제가 지난번에도 수업 때 자주 보였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일부러 외국인을 가져왔을 때 외국인 사진인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거든요. 똑같이 60kg지만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죠. 자, 여러분들 뭐가 달라 보이나요? 자,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근육. 근육, 네. 또 근육 말고 또 뭐가 딱 달라 보일까요? 자, 우리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피부색, 네, 네, 맞아요. 피부색도 좀 선탠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그 서구 문화권은 썬텐이 부의 상징인 거 아시죠? 일부러 내가 휴가 갔다 와서 썬텐을 하는 게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썬텐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자, 똑같은 60kg지만 뭐가 달라 볼까요? 저는 지금 딱 보이는 게 허리둘레. 자, 네. 여러분들 허리둘레 달라 보이죠?
2cm나 3cm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무게는 똑같지만 2cm는 3cm 다르고 지방량도 거의 달라질 것 같고 근육량도 다를 것 같고요. 자, 이분 운동 많이 해서 똑같은 분이지만 벌써 가슴 근육이 생겼잖아요. 복근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때 몸무게하고 지금 몸무게하고 똑같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몸무게는 똑같지만 분명히 근육량과 지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똑같이 옛날에 50kg하고 지금도 50kg?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 근육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허리둘레가 얼만큼 인치가 늘었는지, 내 체지방이 얼만큼 늘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인바디 체크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바디 체크를 꼭 모아놨다가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 몸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지방이 쌓이는 구조예요. 어디부터 쌓이냐면 여성분들은 이제 주로 복부, 그래서 허리가 넉넉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기 승모살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불뚝 나오잖아요. 여러분 살찌면 여기 옆에가 이렇게 불뚝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바지 같은 거 입으면 이게 굉장히 안 예뻐지잖아요. 청바지. 이거 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레깅스 입으면 딱 티가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라테스 같은 거 할 때, 요가 할 때 레깅스 입으면 여기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이거는 지방이에요. 근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내가 꿀벅지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볼록 나오고 이거 지방입니다. 지방. 자,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 자, 물론 이제 남미 쪽은 엉덩이에다 일부러 지방 흡입을 한대요. 엉덩이가 이렇게 풍족하게 한 게 그게 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잖아요. 이게 탄력이 있고 이게 근육이 많은 걸 좋아하지 이게 지방이 많은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살이 붙는 데가 엉덩이, 그다음에 복부, 허벅지, 가슴,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그다음 목 뒷부분. 왜 그 김정일 보세요. 김정은. 아, 북한의 김정은 보면 굉장히 비만 100만, 그러니까 아마 100kg가 넘는 걸 고도비만인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뭐 이건 이 수업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왜 자기 딸 후계자로 자기 딸하고 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 목을 보면 뒤에 보면 목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방이 접히잖아요. 여러분들 목 뒤에 이렇게 접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으로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자, 남성분들 볼게요. 자, 남성하고 여성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남성분들은요 좀 더 여자들은 아랫배가 더 볼록하다 그러면 남성분들이 이렇게 위에 뭘까요? 이렇게 애플배처럼 우리 임신 한 7, 8개월 배처럼 이렇게 완전히 배가 남산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뚱뚱한 사람들은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내 발가락이 안 보인대요.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가 너무 불러서 자기 발가락을 봐야 되는데 발가락이 안 보인대요, 남성분들이. 자,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비만이 지방 쌓이는 분이 많은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체지방이에요. 체지방을 갖고 요즘에 비만의 기준을 많이 삼아요. 이제 여러분들 무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바디를 측정해서 내 체지방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남자는 25, 여자는 30%가 넘었을 때 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쌓이는 부위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허리 둘레, 우리 허리 사이즈가 자꾸 늘어난다. 그럼 이건 비만이에요. 이게 허리는 아주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이 허리라는 건 여러분들 근육이 아니에요. 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점점 늘어난다든지, 여러분들 바지 허리 사이즈가 자꾸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 내가 비만이 늘고 있구나, 지방이 늘고 있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사는 뭐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대사가 안 돼서 자꾸 찌꺼기가 쌓이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혈압, 고지혈, 비만, 동맥경화 여러 질환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사항 5가지 중에서 3가지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을 진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허리둘레예요. 제가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는 90cm입니다. 요거 기준이에요. 인치가 아니고 센치입니다. 90cm, 여자는 80cm 이상.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0 이상. 그 다음에 HDL은
우리 몸에서 좋은 단백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인데 남자는 40 이하, 여성은 50 미만일 때. 그다음 공복 혈당. 자, 혈당은 우리가 당뇨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혈압은 130 이상일 때. 이 셋 중에서 기준에서 내가 세 가지 이상이 된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말씀 안 하지만, 비만이 아니어도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중성지방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혈압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분명히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상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나는 대사증후로 진단을 받고, 이거는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비만이 아니라요. 질병입니다, 질병. 내가 질병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비만을 우리가 사회에서 그냥 뭐 비만 쉽게 얘기하고, 뭐 쟤도 비만, 얘도 비만이고, 나도 비만, 나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만은 질병입니다, 분명히. 자,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체중이 1kg 증가하면 당뇨의 위험이 9%. 뭐 이런 거 뭐 체중 부하. 자,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무릎 관절염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아픈 거거든요. 물론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 있지만 이 체중이 1kg 늘 때마다 관절 부하가 7, 8kg가 는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빨리 체중부터 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 골고, 우리 뚱뚱하신 분들 코 골잖아요. 남자분들 많이 코 골잖아요. 그리고 숙면도 못 취하고 이럴 때는 코 골 때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일단 먼저 체중을 빼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체중을 빼면, 아이고, 잠깐만요. 체중을 빼면 이 코골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우리가 보통 과체중으로 분류된 사람, 여러분 비만도 아니고요. 과체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이 표준 체중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날이 추워지는 이렇게 11월 달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이때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소에 대한 얘기를 좀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독소.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어떤 사진을 가져온 거냐면 아토피 사진을 조금 잠깐 가져왔어요. 아토피 사진. 자, 아토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지럽고 집에 혹시 아토피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 아니면 아토피가 없어도 가끔 내가 팔다리 말초 부분이 막 너무 간지러워 모기가 물린 것도 아닌데 너무 간지러워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경험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하는데 디톡스를 안 하고 오랫동안 막 이렇게 고기 먹고 저도 뭐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고기 먹고 운동 잘 안 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그리고 디톡스 안 하거나 그러면 가끔 이 특히 말초 다리 발가락 있는데 이제 발목 있는데 갑자기 막 너무 간지러워요. 너무 간지럽고 막 이렇게 긁다 보면 마치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막 도돌도돌 올라오고 근데 사실 모기가 물린 건 아닌데 굉장히 간지러울 때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뭐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디톡스, 독소의 증상입니다. 독소의 증상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혀를 한번 거울로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혀를 잘 안 보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보통 혀를 많이 봐요. 혀는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뿔이에요. 심장의 뿔이라고 보거든요. 그 심장 상태를 보는 진단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백태가 끼거나 황태가 끼거나 이거는 건강 상태에 뭔가 독소가 있거나 질병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지금 이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혀를 내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따가 거울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백태가나 특히 더 심해지면 황태가 끼거나 이러면 뭔가 질병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다크서클 있잖아요. 잠 못 자면 이렇게 왜 눈 밑에 다크서클 까맣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너구리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잠을 못 자서도 다크서클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동양의학에서는 이게 그 독소가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두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통을
뭐 여러분들이 뭐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거나 뭐 아니면 머리에 뭐가 증상이 있거나 그래서도 아플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담이 쌓인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면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편두통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 그냥 두통약 먹으라고 주잖아요. 근데 사실 두통약 먹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또 증상이 심할 때는 어떤 때는 약을 먹어도 두통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디톡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구나. 그다음에 불면증. 자, 여러분들 잠도 내가 낮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자주 불면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갱년기 때쯤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막 60대, 70대로 가시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셔서 막 고민이 많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져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누가 보면 뭐 4, 5시에 일어나서 뭐 새벽 운동을 가시거나 뭐 새벽 교회를 가시거나 막 이러시거든요. 아, 제가 좀 더 주무셔야 됩니다. 막 이러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친정 어머님도 막 4, 5시 일어나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된다고 잠을 더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고 그런데도 야 나는 4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깨져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몸에 진액이 없어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독소와 연관돼서 또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변비설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열심히 막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이 있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있어요. 오늘 그분이 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볼게요. 뭐 그분이 안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분 얘기인데. 자,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진짜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여성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치고는 지금 키가 한 60 정도인데 몸무게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몸은 굉장히 단단한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참 유심히 보면 그분이 이제 약간 식탐도 있고 폭식도 하고 그다음에 디톡스가 디톡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독소 이렇게 막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 햄버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디톡스를 좀 하시고 나야지 살이 빠질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분 있잖아요. 운동은 너무너무 열심히 해. 매일 뭐 하루 아침 저녁으로 운동했는데도 살이 안 빠져. 이거는 여러분들 왜 우리 그 자동차가 엔진에 때 끼면 연비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 자동차 엔진 때 빼는 뭐 불스 원샷 이런 거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독소가 많아서 엔진에 때가 껴가지고 여러분들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몸도 연비가 안 좋아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디톡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증들, 뭐 예를 들면 뭐 어깨 결림, 뭐 통증, 요통, 관절염 이런 것들도 사실 통증도 실제로 여러분들 요통도 디스크 환자여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나머지 디스크 환자는요 사실 한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요통이 온다고 해서 모두 디스크가 아니고요. 요통은 디스크 환자는 20%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요통, 뭐 관절염, 통증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디톡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알레르기 질환들,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결막염, 그다음에 아토피, 그다음에 가려움증,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독소와 아주 밀접한 연관 있는 독소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제 몸에 아주 가려움증이 생겼다? 저 원래 아토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가렵고 이렇게 막 모기 물린 것처럼 너무 가렵다? 그러면 전, 독소가 쌓였네. 디톡스 한번 해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은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만성 피로, 뭐 우울증, 뭐 건망증, 기분이 막 업다운 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들 기분이 막 업다운 돼가지고 중2병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업다운되는 이 심리적인 뭔가 정서적인 기분 변화 같은 것들도 사실 독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우리 몸에서 우울증 같은 것들, 정서적인 질환들도 유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